끝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전보다 단물이 많이 빠진 건 맞으니까. 근데 완전 끝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국내에서 물건을 구하기 힘든 거. 이제 뭐 그런 수요 같은 거는 사실 쉽게 없어질 순 없거든. 왜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야. 해외 구매대행 대단한 일이 아닌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내가 대신 구매해서 배송한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난리라는데 왜 굳이 구매대행으로 사나요? 기존 네이버나 쿠팡이 편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있고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는 게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알리익스프레스가 전부 다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동네 상권에도 마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들 마트에서만 구매하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도 많이 있듯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은 초기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국내 쇼핑몰에 등록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보내면 되는 구조거든요. 난이도도 딴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배우면서 돈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2주 걸려서 오는 물건인데도 잘 팔린다면 국내에서 배송한다면 더 잘 팔리겠죠? 이렇게 국내에서 배송하는 사입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브랜드를 입혀서 내 브랜드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2-3시간 일하고 한 달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배우면서 돈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구매대행이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완전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대화 형식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구매대행 업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카페 게시물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구매대행 관련 용어 A to G 꼭 확인하세요. 구대는 구대표. 구매대행 끝물 아니에요? 끝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전보다 단물이 많이 빠진 건 맞으니까. 근데 완전 끝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국내에서 물건을 구하기 힘든 거, 이제 뭐 그런 수요 같은 거는 사실 쉽게 없어질 수는 없거든. 왜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아.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 그 흔히 고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고인물들이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그럼 대부분이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넘어가거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입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 영원하게 있지 않고 계속 순환된다. 수요만큼 공급이 빠져나가고 이제 새로운 공급이 또 들어온다.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구매대행이 뭐예요? 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 해외 직구로 사야만 하는 물건들 혹은 해외 직구여서 메리트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대신 구매를 해주고 그 중간에 약간의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야. 이제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배대지는 뭐예요? 우리가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잖아. 근데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검수를 대신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손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혹은 비행기를 태워서 오잖아. 그때 파손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장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배대지야.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 쇼핑몰의 가격에서 우리가 쇼핑몰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 그런 수수료를 더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진을 얹어서 그 차익을 우리가 챙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하기 어려운 거, 구하기 어렵다는 건 반대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갖다 놓기 어려운 물건들 있잖아. 좀 리스크 있는 거. 예를 들면 되게 특이한 물건들, 뭐 빨간색 가구, 금색 가구. 그 중국에선 되게 흔할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 왜 비싸냐? 인증을 해야 되거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인증을 해야 돼. 근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을 할 때 인증이 면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꽤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런 물건을 우리가 파는 거지. 근데 요즘 직접 해외 직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구매대행을 많이 이용해요? 그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구매 대행보다는 직구를 많이 하긴 하지.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무엇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직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준다. 뭐 그런 역할도 있고 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직구까지 했는데 만약에 물건이 파손돼? 그럼
고스란히 그 구매 담당자 책임이잖아.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구매를 맡기는 거지. 구매를 대행을 원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해외 제품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해외도 우리나라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있듯이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이 있어. 타오바오는 이제 중국 내 소매 플랫폼이고 1688이라고 도매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VVIC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동대문 의류, 여성복 전문 쇼핑몰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데서 보통 이제 소식을 하지. 그럼 제품을 찾았으면 어떤 판매처에서 팔아야 돼요? 보통 이제 뭐 5대 마켓이라고도 하고 6대 마켓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뭐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제 6대 마켓이고 뭐 추가적으로 롯데온이라든지 티몬에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 쿠팡 스마트 스토어 외에는 사람들이 잘 안 사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제일 잘 팔리고 유명한 데는 맞아. 근데 이제 나머지들이 어떻게 해서 팔리냐? 이미 사실 한물, 두물, 세물 간 쇼핑몰들이거든. 20년 전에 전성기였던 쇼핑몰들이잖아. 자, 걔네들이 기존 고객으로 잘 파는 게 아니라 자, 네이버 쇼핑상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공서들이 지마켓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마켓에서 구매를 해야 결제를 해주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나 관공서에서 지마켓 구매를 많이 해. 그래서 지마켓이 좀 괜찮게 판매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무자본이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예요? 무자본은 아니야. 초기 시작할 때 창업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건 맞아. 근데 구조 자체가 고객이 우리한테 주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해외 쇼핑몰에 먼저 구매를 해야 되잖아. 그 이제 배대지를 거쳐서 고객한테 배송이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확정까지 해야 그 돈이 우리한테 정산이 되거든.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카드 한도라든지 그 카드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먼저 선결제를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운영 자금은 필요해. 그래서 무자본이라고 할 순 없지. 대신에 내가 만약에 카드 한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운영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뭐 선정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가 있어. 구매 대행을 좀 하다 보면 돈맥경화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도대체 뭐예요? 그 방금 이야기한 이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다른 데들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한 석 달 정도 걸린단 말이야, 정산이. 그럼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도 여유 자금이 없으면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돈맥경화라고 하고 실제로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쿠팡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있었거든. 근데 여윳돈이 없으니까 막 친구한테도 빌리고 막 여기저기 막 빌려가지고 막 카드 손결제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 걸 이제 돈맥경화라고 하지. 상품 등록 방법 중에 수동, 반자동, 대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등록 상품을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 수동 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소스를 제일 많이 투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손품이 많이 간다는 얘기야. 자, 수동으로 상품명도 최대한 예쁘게 한 땀 한 땀 넣어야 되고, 자, 이미지도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야.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 대신에 정확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 근데 초보한테는 추천하지가 않아. 왜? 뭐가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게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올렸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내가 내 풀에 지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량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 어떤 상품을 팔겠다,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팔겠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가면은 뭐 한 2, 300개 상품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한 번에 쭉쭉 밀어 넣는 거야. 일은 제일 편해. 손품은 제일 적게 들어. 대신 문제가 뭐냐? 내가 팔고 싶지 않은,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이 어쩔 수 없이 딸려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상품명을 내가 빨리빨리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명도 내가 이제 손을 쉽게 볼 수가 없어.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도 내가 넣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반자동은 이 앞서 말한 뭐 수동 등록이라든지 대량 등록의 장점을 이제 합쳐놓은 거야. 이게 초보자들한테 나는 사실 제일 추천하는 방법인데,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한 번에 뭐 5대 마켓, 6대 마켓에 쫙 뿌려줄 수도 있고, 내가 팔면 안 되는 물건 걸을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말들, 상품명, 키워드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장점이 있지.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 상품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지재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상표권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권 내지는 초상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가품 절대 팔면 안 되고, 뭐 한국인 모델을 쓴 상품 이미지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 절대 쓰면 안 되고, 디자인
누군가가 실용신안을 내놓은 그런 디자인의 상품을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쇼핑몰에 가품이 진짜 많아. 근데 그런 걸 함부로 등록해서 팔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 아까 얘기한 개인 통관할 때, 자, 개인 사용 목적이면은 한 개는 인증 없이 팔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개인 사용 목적이어도 인증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어. 예를 들면 유아동, 어린이 상품, 그런 거 인증 없으면 구매 대행이어도 팔 수가 없어. 물론 통관은 돼. 내가 그냥 쓸 거야. 팔 게 아니라 쓸 거는 통관이 되지만 판매 자체는 안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뭐 안전상품, 생화학 상품,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검증이 안 되면 안정성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물건들. 뭐 예를 들면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가스 관련된 상품,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 뭐 지재권 문제, 내지는 인증 안 되면 팔면 안 되는 물건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잘 몰라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잘 아는데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잘 팔리거든? 왜 잘 팔리냐면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혹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지.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성과 내려면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상품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럼 부작용이 뭐냐? 특히 가품. 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점한 마켓들에서 관용이 아예 없거든. 바로 퇴점 당할 수도 있어. 그럼 퇴점 당하면 그 다음 뭐가 문제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어도 그 해당 명의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리고 팔면 안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누군가 신고를 하면 경고를 먹게 되고, 경고가 누적이 되다 보면 페널티가 있지. 상품명이나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꽃을 사고 싶어. 그럼 꽃집을 가야 되고, 뭐 먹을 걸 사고 싶으면은 마트를 가야 되잖아. 내가 팔고자 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내가 뭘 찾고 싶을 때 검색을 할 거 아니야. 나랑 연관이 있는 물건을 진열을 해놔야 그게 정확하구나라고 하고 살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상품명 만들 때 핵심을 좀 알려주세요. 상품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실제로 검색하는 말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지를 구매한다고 칠게. 화장지가 닦을 때 피가 안 나는 화장지, 그렇게 검색을 하진 않잖아.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진짜 검색할 만한 그런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부수적인 그 조합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조합은 내가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 그런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인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대표할 만한 말들, 그런 말이 꼭 들어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상품 업로드할 때 번역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돼요? 수요가 큰 물건일수록, 특히 이제 기능이 중요한 물건일수록 사실 한글화는 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공구 같은 경우는 수요도 크고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경쟁이 심할 거잖아. 이거는 기능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상품이잖아. 중국말만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번역이 되어 있고 사용 스펙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구매 확률이 훨씬 높겠지. 근데 우리가 초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뭐가 어떻게 팔릴지 잘 몰라. 그럼 일단 많은 상품을 다양하게 올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처음부터 수요가 큰 시장을 우리가 올린다 해서 무조건 팔리지 않는단 말이야. 수요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내가 어느 정도 상품 보는 눈도 키워야 되고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실력도 키워야 돼. 그럼 보는 눈이랑 실력이 생기기 전에 내가 모든 상품을 올릴 때마다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런 뭐 번역 작업을 한다면 내가 내 풀에 지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반자동 상품 업로드 할 때 중요한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몇 가지 있지. 자, 첫 번째, 깔끔한 썸네일. 깔끔한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게를 찾아갔는데, 자, 진열 때 먼지 쌓인 상품을 선호해? 아니면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품을 선호해? 깔끔한 거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과 내가 소싱한 상품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상품명이지. 세 번째, 나는 사실 합리적인 가격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번째는 옵션 정리. 옵션 정리는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반자동으로 올릴 거잖아. 옵션도 이제 번역이 돼서 자동으로 딸려오거든.
이게 뭐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최소한의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게 뭔지는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정리는 조금 중요하다. 구매 대행 사업에 필요한 능력치가 따로 있어요. 나는 대단한 능력치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문해력은 필요해. 왜 문해력이 필요하냐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수요가 크지 않은 틈새 수요 상품이라든지 아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품을 대부분 소싱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물건과 상품명이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가장 메인 키워드인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약간의 문해력은 조금 필요해. 그러니까 눈치 같은 거지. 그거 이외에는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끈기? 왜냐면 초보자는 반자동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어떤 게 팔릴지도 모르고 어떤 게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소구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올려야 되거든. 그러려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진드감치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조금 필요한 거지. 그거 외에는 뭐 나는 그렇게 특별한 능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신규 주문